지난해 12월 초 경남 거창군 한 야산. 동물의 비명소리가 처절했다. 고라니였다. 인력분들이 놓은 올무에 걸린 고라니는 3년생 수컷이었다. 겁에 질린 고라니의 상태는 심각했다. 다리가 잘렸어. 다리가 부러졌어. 진짜요? 겨울사는 지금 밀렵 비상이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감싸 안고 있는 지리산. 야생동물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간직한 곳이다. 야생동물들의 밀렵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리산의 한 자락에 펼쳐지는 경남 거창의 마을 야산으로 향했다. 이게 혹시 고라니 접하신 분이구나. 예. 오늘 아침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갔나 봐요. 가스도 있고. 예.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의 배설물이 20-30m 간격으로 발견됐다. 산에 먹이가 부족해 야생동물들은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먹이를 찾고 있었다. 아이 좋아 그래. 그러니까 너구리 있다는 얘기네, 그죠? 예. 너구리 있고 고라니 있고. 예. 노루라든지 멧돼지, 토끼, 그다음에 너구리 등등 대부분의 동물들이 겨울에 되면 먹이를 섭취하기가 참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가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야생동물들이 겨울을 나는 데는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서식지 노출과 먹이 부족이다. 먹이가 부족한 산에서 멧돼지는 나무 뿌리까지 파먹고 있었다. 깊은 산 중에서 먹이를 찾아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목. 밀렵꾼들은 그 길목을 노린다. 겨울은 야생동물에게 잔혹한 계절이다. 규제팀의 발이 올무에 걸렸다. 몇 미터 간격으로 밀렵 도구들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이거 있다가 이렇게 신다는 얘기. 이걸 끄고 나가라. 끄고 난 흔들기 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덫으로 뒤덮여 있는 산. 산에 설치하다 남은 밀렵 도구가 2포대가 발견됐다. 스프링 올무가 대부분이었다. 나무 작은 거. 밀렵 도구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이 덫에 걸려 고통받으며 죽어간 흔적들이 참혹하다. 이 밑에 여러 개 나눈 그 울무에 들린 것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밀렵 도구들은 산 전역에 널려 있었다. 밀렵 도구들은 이 산에 사는 모든 야생 동물들의 표적이다. 멧돼지가 저걸 긁어내는 멧돼지가 몸부림친 흔적도 발견됐다. 안 걸리는 게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진흙을 가지고 일단 이게 멧돼지 털이잖아요. 이게. 취재팀은 이 일대에서만 스프링 올무를 비롯해서 무려 500여 점의 밀렵 도구들을 수거했다. 주로 깊은 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밀렵 도구가 설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할 것이다.
밀렵 도구의 종류는 다양하고 모든 장비가 동물들의 목과 발을 쥐는 치명적인 도구다. 발목 트랩이라든지 이건 사람에게까지도 위험을 줘요. 실제로 이런 야산에 그 등산 목적으로 산책으로다가 발목 그 트랩에 찍혀가지고 크게 다치신 분들을 저는 종종 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인력의 문제가 하고 동물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한테도 결코 이게 큰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덫이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겨울산에서 목격한 두 번째 희생은 멧돼지였다. 멧돼지의 다리가 올무에 걸렸다. 올무에 걸린 다리는 찢겨져 있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쥐어져 고통스러워하는 멧돼지. 이렇게 밀렵에 의해 죽어가는 야생동물은 한 해에 수천 마리에 이른다. 지난 12월 초 제보를 듣고 출동한 밀거래 현장. 그것은 자동차 공업사로 위장돼 있었다. 현장에는 사육한 오소리를 야생동물을 속여 팔려고 들여놓은 살아있는 오소리 10마리가 있었다. 고라니에 지금 살아있는 거 정말 살아있죠. 차 트렁크를 열자 살아있는 고라니 2마리가 발견됐다. 이게 뭡니까? 하루 전에 산채로 포획한 고라니였다. 공업사 뒤편 밀실에선 박제된 야생 동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들어가. 상당히 붙였어요. 그 박스링 상당히 많군요. 천연기념물 소축새에서부터 하늘 다람쥐까지 박제된 조리와 동물은 무려 100여 점에 달했다. 거창 밀렵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발견된 거래자들의 명함이 300여 장. 전국적으로 수요층이 퍼져 있다는 증거다. 밀렵꾼에게 연락만 하면 가져다 준다는 구입 목록에는 이 땅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거의 다 있었다. 대부분 다 희귀 조류가 됩니다. 네. 또 다른 지역 나오는 걸로 봐서는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으로 네. 하여튼 놀랄 만큼 규모가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검거된 일당 중 밀렵꾼 최모 씨의 집을 수색했다. 10평 남짓한 창고에는 밀렵 장비들로 가득 차 있다. 그곳에는 바로 전날 잡은 고라니 한 마리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안에는 사과 상자 위장막을 쳐놓고 밀렵도구 더미를 숨기고 있었다. 올무, 창해, 트랩 등 온갖 밀렵도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밀렵꾼 최모 씨는 심지어 지붕 밑까지 비밀 창고로 이용하고 있었다. 밀렵도구 완제품은 물론이고 직접 제작 중인 재료들도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포획된 야생 오소리 6마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으로 창고에 갇혀 있었다. 취재팀은 급히 오소리를 동물구조협회로 이송시켰다. 이 집에서만 나온 밀렵도구들이 무려 2천여 점. 충격적인 규모다. 이 정도면 동물 하루에 40~50마리 정도는 그냥 잡는다고 제가 추측을 하고요. 여태까지 한 거 중에 이렇게 많은 건 사실 좀 처음 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해서 이렇게까지 그동안 해오면서도 이건 해도 좀 너무한 상황이고, 이건 이 나라 동물들하고 몇 년 안에 거의 끝장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외쳐왔는데. 불법 밀렵을 해온 밀렵군 최모 씨의 자취지. 이곳에서도 거창 일대에 설치하고도 남을 밀렵 장비가 가득했다. 최 씨는 밀렵 도구만 제작해온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청산가리까지 이용해 불법 밀렵을 해왔다. 수년간 상습적으로 불법 밀렵을 감행해왔는데도 단속은 전혀 되지 않았다. 이저 연물 받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연물 받은 게. 여기 차에서 이제 이제 연물을 파가 있는 중이에요. 거창 밀렵단의 조직망은 거창에서 함양, 합천까지 이어져 있었다. 전문 밀렵군 신모 씨가 야생동물 도살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집. 취재팀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밀렵한 동물을 감춰 냉장고 속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도살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곳곳에 묻어있는 선혈과 도살에 쓰였던 도끼가 발견됐다. 밀렵군 신모 씨도 직접 밀렵 도구를 제작해 밀렵에 사용해왔다. 아니. 대봐도 되고.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미리 빼돌린 야생동물은 집 앞마당에 묻혀 있었다. 이거 저기 몇 대입니까? 이거 뭐예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삭도 발견됐다. 살근 환경부가 지정한 보호 야생동물이다. 밀렵으로 잡고 도살한 야생동물은 식당으로 넘겨졌다. 거창 밀렵단이 수년간 거래한 식당 중에 한 곳. 경남 남해의 한 식당. 냉동실에 고라니 뼈 다량이 보관돼 있었다. (2층) 빌실. 취재팀이 덮쳤을 때는 먹다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떤 사람이 또 농업 기술에 들어가고 놀랍게도 이 식당을 주로 이용해온 고객은 이 지역 고위 공무원들이었다. 동물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조차 아무런 의식 없이 수요를 조장하는 세태. 야생동물은 이렇게 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고
또 지금 이 밖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만큼 많이 그 잡히는 밀렵 그 동물들을 그 수요체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으로 봅니다. 거창 밀렵 조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아직 전국적으로 밀렵꾼들이 어느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장에서 오소리와 고라니를 보냈던 동물보호센터. 오소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고라니는 이곳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죽었다. 오소리 6마리는 건강했다. 여기 있다는 얘기죠? 네. 멸종위기종 담비도 거창 밀렵단으로부터 압수한 것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치료시설을 갖춘 이곳 동물보호센터에는 한 해 평균 구조돼서 들어온 야생동물이 3천여 마리. 구조된 동물의 30%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들이다. 지난 겨울 약물 중독으로 들어온 수리보온. 천연기념물 제243호 독수리는 총을 맞고 들어올 때는 생명이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완쾌된 상태다. 이것에 들어온 조리들은 대부분이 천연기념물이고 야생 상태에서 부상을 입고 구조된 새들이다. 사람에게 발견되는 시점은 대부분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살 확률은 10%에 불과하다. 덫에 걸렸을 때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그랬을 때 그걸 갖다 다시 완쾌가 됐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밀렵에 의해서 국조가 된 동물들은 잘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극소수라는 거죠. 덫에 걸려 한쪽 다리가 절단된 너구리. 이곳에 들어온 지는 1년여가 됐다. 너구리 치료는 개를 치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야생동물이 구조되더라도 아직 전문 치료 약도 의술도 미미하다. 그것이 우리의 야생동물 보호와 치료 수준이다. 치료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개에 관한 사항이지 그 야생동물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야생동물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밀렵으로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들 치료 보호 시설도 절대 부족이다. 야생동물 보호협회. 왼쪽 발가락 동상으로 죽어가는 백로가 며칠 전 구조됐다. 소쩍새는 구조됐지만 때가 늦었다. 이게 천연기념물인지 소쩍새는 인간이 겨눈 총뿌리에 생명을 잃었다. 아, 거기 저기 지금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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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덫에 걸린 암컷 너구리는 2달째 치료 중이다. 아, 지금 어느 부분이 이거 다쳤습니까? 이 다리 부분에 지금 다쳐가지고 네. 이 다리에 지금 덫이 걸려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었는데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난 뒤 지금 현재는 거의 완쾌 단계에 지금 있고 관사를 바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료된 너구리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야생에 적응할 수 있을까? 방사하려 해도 전국이 덫으로 덮여 있어 너구리를 풀어줄 장소조차 마땅치 않았다. 호신 끝에 비교적 올무와 덫이 적은 충청도 한 야산을 정하고 너구리의 추적 장치를 달았다. 네, 찍으세요. 두 달 만에 자연으로 돌아온 너구리는 이곳이 낯설기만 하다. 너구리는 객과에 속하는 포유류다. 주로 개울이 있는 곳에서 굴을 파고 산다. 야생에 적응하는 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잠자리를 정하는 일이다. 방사한 너구리는 잠자리를 찾아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너구리가 임시 거처를 찾은 것은 방사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겨우 몸을 가릴 만한 엉성한 나무까지 덤불해서 간신히 휴식을 취한다. 객과에 속하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동면을 한다고 알려졌지만 관찰하는 동안 너구리는 동면하지 않았다. 너구리는 며칠 동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직 안정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밤낮으로 지형을 익히는 데 열중했다. 너구리가 지형을 익히는 것은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천적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다. 그것은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너구리의 생존법이다. 한 번 덫에 걸렸다 다시 풀려난 야생동물이 완전히 야생에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눈 내리는 밤, 너구리는 추위에 떨며 집 앞에서 밤을 지새운다. 과연 이 너구리는 추위와 먹이 부족, 그리고 낯선 환경을 잘 견뎌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야생 동물들의 순환은 밀렵 때문만은 아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순환 수렵장. 포호적인 희귀 야생 동물들조차 엽사들의 표적이 된다. 올해 순환 수렵지구는 충청 남북도. 충북 단양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가 총에 맞아 죽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어느 지역에다가 막 꽁이 밀도가 높게 만들어 놨다. 그래 놓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허가를 해 놓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꽁만 잡느냐? 그게 아니거든. 움직이는 동물이면 뭐 뭐든지 다 잡는 거거든. 수렵 허가 이후 천연기념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리부엉이가 날개 부위에 총상을 입고 구조됐다. 그래서 지금 예. 잠깐만요. 이 총을 맞은 자리입니다. 아, 통렬입니까? 예. 잠깐만요. 이 좀 더 벌리고. 네, 자. 아니 이건데 치료가 지금 아직도 덜 됐는데. 실어줄 거야. 올빼미도 수렵 허가 직후 총에 맞아 이곳에 들어왔다. 야생동물 4종과 조류 13종을 제외한 사냥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이곳 축산위생연구소에는 수렵에 의해 희생된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들이 많이 들어온다.
사냥이 금지된 보호 야생동물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허가정 이후에 야생 조류를 포획하는 수렵 행위에 대한 단속은 거의 불가능하다. 올해 수렵이 허가된 충청 남북도에서는 모두 1만여 명이 수렵 면허를 받았다. 면허료로 얻은 수익은 무려 38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수렵은 제대로 된 서식 밀도 조사 후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확인 결과 충북도 전체 1,600헥타르 면적의 실태 조사에 겨우 임시요원 2, 3명이 투입됐을 뿐이다. 수렵 허가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조차 파악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밀도 조사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부 이거를 수렵이 가능하게끔 해서 해준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리고 또 어느 종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또 어느 종이 중요하고 보호종이 뭐다. 이것도 잘 그 계문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렵 허가를 전국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생태계는 절단납니다.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수렵을 통해 희귀 야생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밀렵으로 수렵으로 국내 서식하는 귀중한 천연기념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수렵 허가 기한이 끝나갈 무렵인 2월 초, 한 수렵 지역을 찾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야생동물은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 전국의 엽사들이 몰려들어 싹쓸이 사냥을 했기 때문이다. 고라니 발작이나 토끼 발작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과거에 고라니라든가 토끼가 상당히 많았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없죠. 이거 하루 올려다녀봐야 한 2, 3km 올려다녀 한 마리 볼까 말까요. 그것마다 3월 달까지 3월 초까지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수렵이 계속 들어온다고 여기는 하나도 나온 날 지금 생겼어요. 미국의 야생동물 보호는 철저하다. 이곳 아이다호에서는 사냥 면허만 있으면 곰 사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냥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야생동물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과 사냥 윤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I don't know about Speedy. Would Speedy bite? No. 그리고 지역마다 각 동물에 대해 사냥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하고 그 수가 채워지면 사냥은 끝난다. 이때 사냥꾼은 자신이 사냥한 개체수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States themselves, actually what they do is they have wildlife biologists who go out and actually count the animals through a number of different processes. They come up with a number of animals that they have in the state, and then through a system of looking at how many animals can be taken, they set their seasons, and then they set the numbers of animals that can be taken. 불법 밀렵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단속된다. 200여 명의 밀렵 단속 특수수사대원들이 있고 이들은 불법 밀렵, 불법 밀거래 현장을 적발한다.
미 연방 야생동물관리국에 소속된 이들 특수수사요원에게는 수사권과 사법권이 부여돼 있다. We have wildlife inspectors like customs inspectors who are at the ports to take care of all wildlife coming in. And I have special agents all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plus Hawaii, the Pacific Islands, who investigate wildlife crimes. We're sort of the FBI of wildlife. We investigate all the wildlife crimes for the United States. 밀렵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도 엄격하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법으로 규제하는데 불법 밀렵 행위가 일어나면 위반한 법규 조항을 모두 합쳐서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 (1973년) 멸종위기종 보존법이 발의되기 시작. 밀거래에 관한 법령,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법령 등 각종 법규가 다양하고 아주 구체적이다. 미국에서 야생동물이 보호 관리되는 것은 이처럼 정교한 법과 제도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렵이 계속되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충북 탄양. 불법 밀렵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는 멧돼지 쓸개를 팔고 있었다. 비싼 것은 하나에 무려 210만 원. 210만 원. 이게 뭐 설계 멧돼지 설계 하나에 210만 원씩 하네. 가진 사람들의 보신을 위한 이런 수요가 밀렵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경상북도 봉화에서도 올무에 걸려 죽은 사냥이 발견됐다. 야생 사냥은 초령기념물 217호. 사냥은 암놈이었다. 젖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새끼를 기르고 있는 어미 사냥이었다. 이 사냥의 새끼는 어디선가 어미를 찾아 헤매이고 있을 것이다. 민간 밀렵 감시단이 2월 초 오소리 너구리의 밀거래 현장이 적발됐다. 놀랍게도 밀렵꾼은 거창에서 적발된 밀렵 조직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들은 놀라 달아납니다. 그는 1년 반 사이에 3번째 검거됐다. 밀거래하려던 동물은 살아있는 처음 걸렸을 때 30만 원 벌금에 풀려났고 상태인 한 마리 등 두 번째인 지난번 거창 사건 때는 벌금 50만 원에 풀려났다. 야생이 아니라 사육된 것이라고 조금 전과는 말을 바꿉니다. 야생동물 보호 관련법은 자연환경보존법,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호법 3가지가 있다. 3가지 법의 중복으로 걸려도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기 때문에 불법 밀렵은 악순환을 반복한다. 방사한 암컷 너구리는 잘 적응하고 있을까? 우리는 다시 너구리를 찾아 나섰다. 너구리는 능선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제가 이 능선을 다시 지울게요. 산 정상 부근에서 추적 장치에 전파음이 잡혔다. 너구리는 살아 있었다. 너구리는 2개의 산 능선을 넘어 보금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많이 안정돼 보였다. 너구리는 한 곳에서만 배설하는 습성이 있다.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배설물 더미가 발견됐다. 배설물이 한 마리 이상의 것으로 보인다.
너구리가 짝을 만난 것일까? 지금 여기 산 정상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많은 배설물이 여러 마리가 이제 배설을 한 걸 보니까 이제 이 안에 이제 감씨도 들어있고 한 걸 보니까 이쪽은 감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이쪽에 서식하는 녀석들과 저쪽 그 인가 쪽에 서식하는 그런 이제 너구리하고 아마 여기가 경계선이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영역의 아주 경계랄까. 우리는 배설물 더미 근처에서 다른 녀석이 나타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수컷 한 마리가 발견됐다.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몸집이 1.5배 정도가 크고 앞가슴과 배 부위가 진한 검은 빛을 띠었다. 그런데 이 수컷의 활동 영역은 방사된 암컷의 행동 반경과 일치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암컷 너구리가 자리를 잡은 것은 나무 기둥 밑의 굴이다. 체온 유지를 위해 털을 고른다. 햇볕 뜨는 날 오후 암수가 나란히 햇볕을 쬐는 모습이 발견됐다. 방사된 너구리가 짝을 만난 것이다. 야생에 적응하는 마지막 단계는 먹이를 스스로 찾아내는 일이다. 암컷 너구리가 먹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너구리는 잡식성 동물로 주로 들쥐나 개구리, 뱀, 개, 지렁이, 나무 열매까지 먹는다. 암컷 너구리가 밤알을 먹어보려고 힘겹게 굴려보지만 밤톨은 비어 있었다. 너구리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움직였다. 그만큼 지형에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먹이 활동 영역도 2km에서 3km까지 넓혔다. 꽁꽁 계곡에서 적극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암컷 너구리. 이제 야생에 어느 정도 적응한 듯 보였다. 야생 수컷 너구리가 동면 중인 개구리 사냥에 성공했다. 암컷 너구리도 먹이 사냥에 성공했다. 야생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만이다. 야생으로 돌아온 너구리는 이제 3월 번식기를 앞두고 있다. 인간의 간섭만 없다면 무사히 번식해 새끼도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잔혹한 겨울은 지나가고 있다. 방사된 암컷 너구리는 야생에 적응하고 짝도 만났다. 그리고 한 쌍을 이루어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지난 겨울, 우리 사나이는 올무와 덫이 가득했다. 그곳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야생동물들.
그러나 이들이 사라져 생태계 먹이 사슬이 끊어지면 인간도 살아갈 수 없다. 잔혹한 겨울. 과연 이 땅의 야생 동물들에게 따뜻한 봄날은 올 것인가?